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입니다.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통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시간이 빠릅니다. 2020년 오늘 송년회를 맞이한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021년 대망의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시리즈에는요,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올해 7가지 주요 키워드를 제 나름대로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 7가지 키워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내용의 인사이트를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집콕, 방콕, 홍콕, 거리두기. 어느 순간에 지금 올 2월 들어와갔고요. 전 세계 흐름이 이제 보면은 국가 간, 국제 간의 이동도 차단되고 사람과의 만남도 거리두기 되고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박 PD님 올해 계속 보니까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요번 한 해는 올 네. 한 해는 진짜 사람을 거의 못 만날 것 같아요. 예. 저도 여담이지만 지금 그래요. 한 2m, 3m 거리네요. 박 PD님은 또 이게 마스크하고 저는 방송사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확산되냐면 저도 매년 12월에는 송년 모임, 단체 모임, 회장도 여기저기 맡았기 때문에 이걸 한 15개는 저녁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저녁 모임 2개 하다가 최근에 뭐 저녁 모임 이제 막 진행하려니까 우린 한국 상황도 좀 심각하니까 저녁도 지금 다 자제하라 그래갖고 지금 저녁 모임 거의 없앤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콕, 방콕 여기에 따라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총정리입니다.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요. 특정 공간에만 있어야 돼요. 막 돌아다니고 싶어도 어때요? 사람 많이,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밀집도가 높지 않습니까? 아마 출퇴근 시간 할 때 사람 많죠? 출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지하철에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맞아. 어, 그래요. 이제 어디 시차 이동도 좀 저기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좁은 땅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생활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주의 변화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옷은 입어야 되는데 홈쇼핑 같은 데 사도 옛날 같으면 어때요? 옷을 입고 또 여기 사람들하고 만나면 어때요? 좀 멋도 좀 부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했냐면은 멋있고 아주 이게 이런 옷보다는 기능성 있고 편리한 옷으로 지금 사고요. 그 다음에 유행이 안 타더라도 자기가 그냥 이게 원하는 옷을 사고 또 저는 여기서 의식주에서 시계 문화는 평생 진짜 끊임없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먹거리 문화가 지금 폭증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최근 시사서에도 보면 제일 많이 파는 게 뭔지 아시죠? 라면.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라면 너무 잘 팔리고요. 최근에 이제 집에서 라면 즉석 요리 간편 식사 무조건 냉동 보관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먹거리 문화에 관련돼서 이 제조업의 상품들이 그냥 계속 매출이 올라갔다 합니다. 자, 이제 주입니다. 주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하고 올해 이제 주식이 특히 이제 주식이 상승해서 코스피가 뭐 2,700, 2,80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왔다 갔다 그 경계선 가는데 그 정도로 이제 투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거에는 진짜 기능성으로 우리가 집에서 생활할 때 뭐 잠자고 간편한 것만 하고 다 나머지는 뭐예요? 해외를 다니든 리조트를 다니든 친구들하고 만나서 웹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의 공간에 방에 한 명 한 명씩 있다고 집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집에 있으면서 관련된 상품들이 너무 잘 팔렸어요. 자, 기본적으로 음악. 아마 넷플릭스 아시죠? 와, 전 세계 넷플릭스는 뭐 그냥 뭐 하면 음악부터 그거 듣다 보면 또 중독되잖아요. 그렇게 문화가 바뀌고 스포츠, 레슨, 그 다음에 박진님 랜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랜은 뭐냐면 우리 옛날에 랜케이블이라 했잖아요. 선은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국내 국외를 갖다 연결했다 랜선 투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가더라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해서 라이브로 보내주든 녹화하면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 이제 랜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올해 이제 주요한 키워드가 됐죠. 근데 홈에서 이제 집에서 트레이닝도 하고 홈트도 생기고 이게 다양한 것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의식주 플러스 우리가 이제 생활, 라이프 스타일, 스포츠, 레슨, 리조트 이런 것이 그냥 집에 있으면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런 상황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600만 세대가 넘어서고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더 커집니다. 결국은 뭐 최근에 이제 연말 다 돼갖고 보니까 5인 만나지 맙시다. 이런 얘기도 벌써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지난주네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을 하다도 4명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혼자 있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5,200만 명 중에
우리는 지금 600만 명 이상 되고, 여러분들 참고로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15% 75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인구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방역 대책 너무 중요한데, 이거 이제 안타까운 현실 하나 있겠습니다. 방역 대책을 하면은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특히 가을, 겨울, 환절기에는 보니까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의 대응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도 왜냐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경험 안 했을 때는 와 마스크를 꼭 해야 되는데 요즘 어때요? 하지 말라도 알아서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느낀 게 올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계속되면서 적정한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키워드로 가져온 건요. 집에서 있으면서 특정 장소에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뭐 어때요? 내가 찾아가서 사 먹고 즐기고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어찌 그걸 못하게 하니까 내가 앉아서 집에 있으면서 특정 공간에 있으면서 다 내 쪽으로 가져오라는 얘기야. 내가 중심이 된 내 쪽으로 또 그냥 인터넷 통해서 모든 걸 주고 사고 팔고 하고. 그러니까 나의 영역. 지난번에 제가 이제 허미족이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나의 소중한 가치나 나의 생존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먹는 문화, 음식 문화가 다 지금 늘어났습니다. 제가 라스트 마일 키워드 된 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라스트 마일에서 이제 편의점도 라스트 마일 돼 있죠. 그래서 편의점의 배달, 주문 늘어나고, 배달 음식 늘어나고, 가정 간편식 늘어나고, 심지어는 후레시면 신선상품 배송도 빨리빨리 갖다 줘야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의 마트에서 배달하는 것, 뭐, 그 다음에 기타 상품들이 모든 게 다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 문화고 집 앞에 놓고 가고, 그 전에 이제 박빈영과 얘기다가, 카드 결제 안 하고 사전 액 결제를 해서 집 앞에서 다 지금, 저도 보니까 뭐 우리 저기 집 주변에도 보니까요, 나갈 때 보면은 그냥 아파트, 맨션 관련된 데 이제 다 보니까요, 집 앞에 그냥 박스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의 택배 문화인데 이게 지금 생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물량이 폭증하다 보니까 라스트 마일의 배송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배송을 하려니까 또 배송 수단이 다양해졌어요. 자, 전기차로 갖다 주든지, 이제 차세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수소차, 전기차, 연료電차 우리나라 지금 2020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고,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심지어는 도보 배송까지 갖다 주는데 뭐예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계속 인력 지금 보충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라스트 마일의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모바일 세탁소 서비스라는 런드리고라든가 월마트에 이제 집 앞까지 갖다 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아마존이 주문하면 집 앞까지 넣어주는 거 이런 라스트 마일의 딜리버리 서비스가 뭐 선진국에 상관없이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이 잘 갖다 주려면 뭐예요? 물건이 보관했다 나가야 되잖아요. 자, 올해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물류 거점의 풀필멘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제가 방송에서도 풀필멘트 특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하실 텐데, 풀필멘트는 뭐냐면은 주문을 받으면은 박 PD님이 만약에 뭘 갖다 주세요 하면 어때요? 주문을 받아서 빨리 갖다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빨리 갖다 주는 기업을 선택하고 빨리 갖다 주는 배송하는 업자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는 빨리 갖다 주려면 어때요? 물건이 너무 많으면은 골래다가 안 되죠. 근데 잘 팔리는 물건은 고객이 원하는 것만 모아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풀필멘트의 수주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9년에 아마존이 처음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그 풀필멘트를 만든 게 지금은 완전히 전 세계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풀필멘트가 완전히 트렌드가 됐어요. 그럼 제가 풀필멘트의 포인트 한번 또 정리했습니다. 상품은 SK가 많지만은 보관해갖고 빨리 나가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물류센터의 거점이 대형화되고 종합화되고 전문화되고 최적화 엄청 커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쇼핑몰도 그렇고 너무 크면은 물건 찾으러 가다가 시간 다 뺏기잖아요. 물류센터도 너무 크면은 SKU가 많으니까 물건을 보관했다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특정 상품들은 어때요? 고객이 주문한, 물론 이제 배송 반경이 좁으니까 주문한 거 같은 경우는 상품이 한정돼 있잖아요. 자, 말하자면은 편의점에서 SKU 뭐 2,500개, 300개 잘 팔리는 상품만 모아놓으면 고객이 와서 그냥 한번 5분, 10분 안에 물건 사고 가잖아요. 이런 게 바로 풀필멘트 센터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필멘트 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택배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물량이 한 10에서 20% 폭증하다 보니까 큰 물류 거점, 중간의 규모의 물류 거점, 그 다음에 최소형의 물류 거점, 캠프라 그래요. 그런 거점들을 갖다가 군데군데 많이 갖고 있어야지 빨리 갖다가 배송이 지원되겠죠. 그래서 이제 라스트 마일을 전제 조건으로 움직이는 거는 풀필멘트의 역할이 같이 커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물류센터의 거점이 커지다 보니까 미래형 물류센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고 자동화되는 센터 쪽으로 좀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마지막 올해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예측하는 거는 준비가 되지만은 올해 1년의 사이클을 경험하면요. 내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뭘 준비한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물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 터미널도 올해 그냥 물량이 2할 이상 느니까 폭증하니까 이일 배송이 전제가 안 됐거든요. 내년에는 이걸 늘리든지 이걸 줄이든지 해갖고 아마 수요와 공급을 좀 컨트롤하면서 조정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부하가 계속 걸리면요. 계속 물건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물류의 기능이 힘들어지겠죠. 자,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구독경제입니다. 이 구독경제도 사실은 좀 용어가 좀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독경제는 고객에게 우리는 제품, 상품하고 서비스를 갖다 판매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다가 최근에는 상품 서비스 외에는 물건을 갖다 자기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용 권한까지 지금 장기적으로 비용을 들여갖고 지불하면은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같았으면은 뭐 제가 했지만 유튜브라든가 뭐 조철희 박사도 제가 뭐 강연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강연할 때는 좀 강연료도 좀 비싸게 받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강연할 때 보면은 등급이 있어갖고 강연에 따라서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도 일정 시간까지 될 때는 어느 정도 자기 이제 어떤 고객 팬들이 많아야 되니까 이게 어떤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정 숫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으면 어때요? 광고가 막 붙겠죠. 그러면 이제 광고, 무료 광고입니다, 유료 광고입니다. 우리가 PPL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갖다 붙이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너무 상업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공익성도 띄면서 자기가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구독경제인데 구독경제 흐름이 계속 바뀝니다. 유통에서부터 제조업까지 광범위하게 변화하고요. 심지어 차 같은 경우 아마 박통님도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기업들은 렌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뭐 2년, 3년 렌탈하면은 그래서 월 얼마씩만 내면은 그래요. 우리나라 벤츠 선호하고 지금 수입차 중에 가장 많으니까. 요즘 주변에 벤츠들 기업인들 사장들 많이 타니까 벤츠 빌리면은 벤츠를 갖다가 2년이든 하다가 만약에 고장나면 어때요? 새로운 차 주면서 또 그 차는 또 바꾸잖아요. 근데 최근에 구독경제에서 바뀐 게 뭐냐면은 금액별로 벤츠가 아니라 다른 저기 고급 승용차도 있죠. 자기가 월 얼마, 예를 들면 몇백만 원을 내면은 차를 갖다 수시로 바꿔 탈 수가 있어요. 과거 같으면 하나만 계속 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앞으로 이제 공유형 플랫폼형이 되다 보니까 하나만 갖고 그냥 계속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상품에 아니면 또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또 이게 즐거움에 또 여러 가지 실증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독 경제에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보니까 월 2만 원, 3만 원, 말하자면 월 2만 원, 3만 원만 내면은 내가 마시는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이든 계속 마실 수 있다. 또는 내가 몇만 원을 내면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그 범위 내에서 다양한 와인의 빈티지가 있고 술이 있지만은 그걸 갖다 내가 즐겨 마실 수 있다. 이런 것이 앞으로의 지금 구독 경제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구독 경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구독 경제에서 이제 무제한으로 풀 서비스 써주는 무제한형 유형가요. 그 다음에 일정적으로 이제 갔다가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정기 배송형.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자동차 같은 렌탈형. 그래서 이제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찾아가서 사용하는 이런 구독 경제가 당분간 계속 주요 키워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키워드는요. 뭐 올해 이게 확실히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비대면 사회, 원격, 언택, 오택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라이브에서 이제 온라인 방송을 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제가 이제 화상회의에다가 좀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2000년 중반에 텔레비 화상회의를 해외에 있을 때 지금 아침에 뭐 이제 매주 월요일 한 6시, 7시부터 이제 간부회의를 할 때 보면은 그래요. 그 간부회의 하면 이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하면은 이제 그 당시 신화가의 인터시티 빌딩 제가 19층에 있었는데요. 가면은 이제 그 텔레비 화상 모니터 있어갖고 서로 회의를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절이 저도 한 10몇 년 전에 미리미리 경험을 했는데 이게 요즘은 뭐 어디에요? 핸드폰을 갖고 한다든가 텔레비 화상을 갖고 한다든가 기타 방송 매체를 통해 갖고 우리가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방송을 계속합니다. 이제 대학원에서도 저도 이제 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지만은 대학원에서도 보면은 요즘 학교 안 가고 다 온라인 강의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해갖고 녹화한 것도 띄우지만은 온라인 하면서 학생들하고 1대 다가 되네. 1대 다 중에 또 1대1 이렇게 해갖고 지금, 비대면 사회에서 이런 방송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또 이제 하나 주요 키워드가 확산된 게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확산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다가 우리 박수님하고 얘기했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라이브 커머스는요,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하고 이커머스가 융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핸드폰 갖고도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중국은 워낙에 뭐 땅도 한 14억 4천만 명에 땅도 워낙 넓으니까요. 모든 방송을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밴더, 도매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중국에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있는 SNS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을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들이 판매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왕웅이라 그래갖고 중국의 그 사람들이 그리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스마트폰을 갖다 몇 대 딱 장착해갖고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옷을 판다면 이 옷은 지금 딱 옷 보여주면서 이 옷은 지금 한정 수량 몇 개고 옷이 어떻습니다. 그러면 딱 하면은 여기서 있는 댓글들이 막 다. 그러면 수량이 딱 하면 완판. 그러면 또 다음 상품 갖다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라이브로 움직였던 것이 당시에 2, 3년 전에 중국은 진행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사람과 만나야 되니까 못 만나니까 라이브 커머스가 비디오 방송용으로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가 생활의 지금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도 홈쇼핑에는 쇼호스트들이 나와갖고 또 어드바이저까지 같이 나와서 2명, 3명이 해서 상품을 열심히 팔잖아요. 그다가 준비된 상품이 이상 딱 끝나면 어때요? 솔트아웃 대박 하고 이제 물건 고객님 다 팔렸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다. 사이즈입니다. 이제 저도 과거에 보면 이제 CJ 오쇼핑 전에 이제 CJ 홈쇼핑 하고요. GS 홈쇼핑, 현대 홈쇼핑을 갔다가 이제 스타지오 같은 데 가서 쭉 본 경험에 의하면은 항상 보면은 이제 스타지오가 큰 스타지오가 1개, 2개, 3개,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하면서 라이브를 저기 쇼핑을 하면서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2층에 가면은 워룸이라고 그래요. 전쟁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쟁 타사의 홈쇼핑 방송하는 것들 보면서 우리 상품이 몇 개 지금 팔리고 고객의 지금 어떤 구매 반응이 어떤가 이걸 갖다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원룸에서 이제 전쟁 같은 방이죠. 거기서 보면서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과의 이제 이거는 쌍방향입니다. 같이 주거니 받거니. 또 하나는 물건을 팔고 안 팔고 그냥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5G, 5G 세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화질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이 세상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판매하니까 중간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반응도 빨리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유통 매장에 아마존은 라이브 커머스 명품 매장을 지금 활용해서 판매한다든가 다양한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에서 제조기업, 인터넷, 패션까지 중소전통기업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 왜냐하면 사람을 안 만나고 이제 일방적으로 하면서 쌍방향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우리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월요일 시리즈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올해 2020년을 총정리해 보면요. 국가 간의 이동과 차단, 이것이 봉쇄되다 보니까 사람은 일시적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국제 여객이 한 80, 90%가 줄었다고 하고 또 국제 간의 이동이 안 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택 시대가 되니까 제한 거리두기 재택근무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일단은 소수 인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일방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쌍방향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가 뭐가 있냐면 특정 맞춤형 상품 서비스가 나 혼자 있는 또는 2명 있는 쪽으로 계속 비즈니스화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찾아갈 수 없으니까 사람한테 서비스, 상품, 온라인 모든 것이 나 쪽으로 집중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진행형의 온디맨트 시대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우리는 1대1 거리두기를 하면서 1대 다의 비즈니스는 내 쪽으로 계속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간에 우리가 해외를 못 가지만은 우리 모든 또 국내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못 만나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든 걸 갖다 해소하는 거는 정답은 없지만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우리 박수님하고 그 얘기를 했네요. 박수님이 박사님 요즘 제일 힘든 게 그 전에 말씀해서 우리가 같이 했던 진짜 이 정신적인 케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한계는요 1년은 잘 버틴대요. 근데 2년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면요
뇌도 너무 힘들어한답니다. 제가 올해 1년 동안에 주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접종이 시작돼갖고 내년에 서서히 이제 좋아진다는 희망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에는 올해하고 똑같은 최악의 진짜 슬픈 상황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 2020년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시리즈부터 올해 다양한 내용을 했으니까요. 월요일날 조철희 박사 통통통 항상 여러분들 성원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한 해 동안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